모든 x에 대해서와 어떤 x에 대해서의 차이점이지, 그죠? 뭐 논리 파트지, 여긴 논리 파트. 모든이라고 하는 거는 다 성립해야 되는 거지. 어떤은 뭐예요? 관점이. 어떤? 하나? 그렇지. 하나로 성립하면 참이 되는 거다. 얘는 하나만 있으면 돼. 하나라도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모두 이렇게 되는 거지. 모두 이렇게 되는 거다. 뭐 성립해야 참이 되는 거? 하나로 성립해야 참이 되는 거. 이게 말장난 같은 거, 말장난. 거기는 809번에 선생님이 보여줄 거 몇 개만 보여줄게요. 809번에 무리수라고 나왔지, 무리수. 5번에. 809번에 5번 보면은, 선생님 뭐 수업할 때 영상을 많이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x제곱이 유리수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x제곱이 유리수냐? 그래서 이거는 기발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지. 기발한 생각이 아니라 전제에 따른 결과가 참이 되냐 아니면 거짓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무리수 x라고 나와 있으면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 그냥 무리수로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루트 a의 형태를 구분하는 거지, 그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아니야, 이거 말고 무리수와 유리수의 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리수 x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이 x 값이라면 제곱하면 a라고 해서 유리수가 나올 거고, 얘는 제곱하면 뭐가 나와요? 무리수가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요거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다. 됐지? 그럼 요거 말고 다시 저기 가서 저기 813번도 한번 봐볼까, 우리? 이거야, 이거 813번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명제, 요것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a보다 크거나 같고 a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x가 3보다 크고 8보다 작냐, 이렇게 얘가 뭐냐는 참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럼 3하고 8 사이에, 그치? 적어도 여기 있는 원소 중 하나 낑겨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이동합니다. 손가락으로. 유치한 수학을 좋아해요. 손가락으로 원리만 잘 알고 있으면 되지 뭐. 여기 3 있고 여기 8 있습니다. 그럼 빵빵 뚫려 있어서 이렇게 범위가 있다, 이렇게 쳐볼까? 그치? 근데 얘가 어떤 실수 x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한마디로 여기 범위에 있는 한 값이라도 여기 들어가 있으면 돼요. 요거지, 그치? 이렇게 출발합니다. 수연아, 이렇게 돼 있으면 성립하지 않겠지? 이동해요. a가 커져. 이동해. 여기 딱 걸려. 그래도 안 돼. 그치? 그게 조금 더 커지면 가능하네. 맞지? 걸리는 시점이 언제예요? 여기 1일부터야, 1부터. 1일 때는 안 돼. 근데 여긴 a가 1보다 커지면 가능하네. 그치? 가능해. 1보다 커지면 가능해요. 쭉 가, 계속 걸려. 있어. 있다가 a가 딱 8이 되는 순간 또 안 되네. 8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족한 a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8보다 작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정답이겠다. 손가락으로 하는 게 재밌고, 얘 손가락 쉬워. 얘 손가락으로 해. 이렇게, 된다. 요까지.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유치하게 하는 게 제일 편한 거야, 원래. 이렇게. 다시, 이제 출발을 계속 해볼까요? 유형 9부터. 우리가 선생님이 역대우 이런 거 얘기를 안 했다고 하니까, 필충. 역대우 필충. 요거만 하면 되네. 명제 다 나가요. 안 나가기엔 시간이 너무 많지 않나? 갑니다. 출발. 지금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얘기했다. 지금 얘기한 게 요거야. 얘가 조건이지, 조건. 얘가 뭐야? 조건이지, 조건. 그럼 조건에 의해서 얘가 참이 돼? 아니면 거짓이 돼?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얘기한 거지, 그치? 즉, 다시 얘기하면은, P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P이면 Q이다 라고 하는 게, 각 조건들로 이루어진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 조건들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얘가. 그치? 지금부터 이제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졌고, 나도 몰라. 문제가 그렇게 하래. 요거야. 옛날에 교육과정에서 빠졌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역이라고 합니다, 역.
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에 따른 역이야, 역. 역은 그냥 그렇게 하래. 전제랑, 그치? 결과를 바꿔라, 이거다. 그럼 Q면 P다 라고 하는 게 얘에 대한 역이에요. Q이면 P다. 바꿔라? 이거야, 그냥 끝. 바꿔라. 아, 그럼 얘가 영명제네. 그럼 얘랑 바꿔보면 다시 또 얘가 되네. 그래서 얘도 거꾸로 영명제가 되기도 합니다. 요거고. 다시 또 가요. 여긴 얘 이명제라고 해요. 지금은 없어요, 이가. 이라고 합니다, 이명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은 각각의 조건에 부정을 취하는 게 이명제야. 알겠지? 그럼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not P면 not Q이다. 요게 이명제예요, 이명제. 각각의 부정을 다시 취하면은 다시 위로 올라가네. 그래서 얘는 또 이명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명제라고 해요. 그럼 요거에 대한 영명제를 다시 적어볼까? 영명제를 순서를 또 바꿔보자 라고 했더니 얘는 not Q이면 not P다 라고 해서 얘랑 얘는 영명제지? 근데 얘랑 얘를 쳐다보니까 얘는 또 뭐야? 이야, 이. 그래서 얘는 영명제이기도 하고요. 다시 요거랑 요거는 이명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선생님 이거 여기 뭐고 이가 뭐고 이게 뭐예요? 라고 하면은 그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뭐 전혀 쓰잘데기가 없다. 요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거는 대우명제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개념을 배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지. 여기에 대한 대우명제가 뭐냐면은 어떤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역을 한번 취하고 이를 한번 취하잖아? 그 명제를 대우명제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한마디로 이렇게 온 거지. 이렇게 온 명제를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대우명제. 아, 역 한 번, 이 한 번 취한 게 대우명제네. 얘 역시 마찬가지로 거꾸로도 가능하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도 역시 가능하고 거꾸로 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가 중요한 거다. 이게 니네가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건데 논술을 만약에 하는 친구들 있잖아? 나중에 뭐 수능술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논술을 하잖아. 그럼 논술을 배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증명이야. 그 수학의 제일 근본이 증명부터 이게 쫙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가면은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도 있고 기루법, 기납법 등등등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우명제를 이용한 증명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왜 배우는지도 알아야겠지? 일단 이 대우명제라고 하는 거 왜 쓰는 거냐면 증명을 위한 거라 선생님 방금 얘기했잖아. 그치? 어떻게 대우명제가 증명을 위한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요 명제가 P면 Q다 이거잖아. 그치? 그치? 요거에 대한 대우명제는 not Q이면 not P다 이거지? not P다. 근데 얘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놓고 이야기하면은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여긴 얘는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어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집합할 때 얘기했지만 포함관계에서 얘가 성립하면 얘가 반드시 성립합니다. 한마디로 동일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은 여기 있는 요 덩어리가 참이라 치면 여기 있는 요 대우명제인 요 덩어리도 무조건 참이에요. 한마디로 얘 두 개는 참과 거짓을 함께 한다. 얘 참이면 얘 참이야. 참. 얘 거짓이잖아? 그럼 얘도 거짓이야. 거짓.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선생님, 왜요? 라고 하면은, 선생님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잘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에 Q가 있어요, 이렇게. 영현아? 여기에 P가 이렇게 있죠, 영현아? 이 포함 관계를 얘기한 거야. 그럼 이 포함 관계가 성립하는 이 집합 사이 관계라고 치면 P에 대한 여집합은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P에 대한 여집합. 여기 있다. 여기 있고 Q에 대한 여집합은 어딨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맞네. 노란색의 일부가 분홍이니까 요 포함관계도 맞네. 그럼 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면 요 포함관계 성립해요? 한마디로 요 포함관계로 얘기한 거를 명제, 조건에 따른 명제로 이야기하자면 요거라고. 그치? 항상 공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요거는 언제 사용돼요? 라고 하면은 언제 사용될까? 1번 문제에서 시키면 사용합니다. 대우를 구해봐. 문제에 시켜? 그럼 사용해요. 이거는 뭐 그냥 얘기한 거고. 2번 언제 사용할까? 대우명제는 지금 앞에서는 문제에서 계속 시킬 거야. 시킬 거니까 시키면 그냥 사용하면 돼. 근데 그거 말고 언제 사용할까? 우리 근본적으로는 언제 사용하냐면 전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울 때야. 전제의 조건이 까다로워 그러면 사용한다. 까다로워 그러면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야. P라는 게 있고 P면 Q이다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고 싶어. 이렇게
이 전제인 P만 놓고 얘기할게요. P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X가 0보다 작고 또는 X가 4보다 크다. 요것만 봐도 까다롭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이값의 범위면은 우리가 해석하기가 조금 편해요. 근데 이렇게만 봐도 이 까다로운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우명제를 주로 사용합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P라는 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뭐 잘못 썼어. 3X 플러스 2가 0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모든 실수 중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를 제외한 모든 실수지, 그치? 조건이 까다롭게 나온 거야. 전제를 세우기가 어렵게 나와 있는 얘네들이 조건이 까다롭게 나온 예시예요, 예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뭐 쓰라고? 대우명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논술에서 증명할 때도 대우명제를 사용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전제가 까다로우면 사용하는 거야. 얘가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찾기 위해서는 봐봐, 다시 수업을 한 지 좀 오래됐으니까 P면 Q이다 이렇게 얘가 참이야 거짓이야를 판단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그치? 두 가지 뭐가 있었어? 1번 그치, 포함관계. 얘가 어떤 그 집합의 원소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요 조건들을 쫙 나열했을 때 그 조건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거지, 그치? 1번 포함관계예요. 포함관계. 또 2번 뭐가 있을까? 2번 뭐가 있어요? 뭐라고? 대훈 지금 배웠잖아. 뭐? 얘기해줘. 뭐 얘기해줘. 왜 암울 수신호를 보내지? 뭐예요? 두 번째는 뭐 방법이 있나? 여기 있는 어떤 애를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고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그렇지? 여기 있는 원소 중 몇 개를 뽑아서 집어넣어봐. 그래서 여기 있는 원소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확인하는 건 직접. 이렇게 확인하는 거다. 한마디로 요거는 거의 주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안 될 것 같은 게 있는데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원소가 뭐 A가 뭐고 B가 뭐야 막 이렇게 돼 있어. 조건이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 집어넣으면 여기 얘를 안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직접 집어넣고 확인하는 거예요. 안 되네? 그럼 거짓이야.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또 계속 집어넣어야겠지?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거에 확인하는 게 저기는 2번이에요. 2번. 그럼 얘 역시 마찬가지로 얘 전제를 세우잖아? 그러면은 어떤 요 P라는 조건에서 쫙 조건을 나열해.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야. 요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직접 찾아서 집어넣은 다음에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치? 그러한 경우에 이런 걸 쓰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얘가 대우명제를 사용한 예시예요. 오케이? 대우명제. 그럼 갑시다. 저희 문제 대우에 대한 거 다 하고 넘어갈 거예요. 프로가서 유형 9번부터 갑니다. 야, 천천히 갈 거야. 다 이해를 잘하면 좋겠지만, 아니, 천천히 복습도 계속 해가면서 천천히. 용현아, 천천히. 갑니다. 출발. 유형 9번. 여기, 사실, 814번 보면은, 여기 차임 명제를 고르세요. 이거지, 그치? 요거로 연습해볼까? 선생님 전에 얘기했었지. 요런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했었잖아. 무조건 나온다. 봐봐. 814번 보면은, 여기 참인 명제를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거네. x가 0이면 원래 명제는 1번에 x 곱하기 y가 0이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얘 여기 참이냐 라고 했으니까 얘 0명제는 뭐가 되냐면 x, y가 0이면 반드시 x가 0이냐, 얘 거짓이지 거짓. 그치? 아까 전에 있던 포함관계를 얘기하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x가 0이고 y가 0일 수 있고, x가 0이고 y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x가 0이 아니고 y가 0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조건들이 있다. 그치? 근데 이러면 전부 다 x가 0이어야 돼 라고 한 거니까 얘는 거짓이 됩니다.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아니야. 요거 말고 2번이야, 2번. 얘가 x가 0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얘가 1이고 얘가 0인 경우는, 그치? 얘 발레가 될 수 있어. 집어넣어보고 확인하는 거지. x에다 1, y에다 0. 이게 2번이에요. 알겠지? 둘 다 사용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도, 이렇게 반증론법에 의해서 발레를 찾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 다.
됐지? 그럼 다시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잘 확인해 보고 다시 이렇게 할게요.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P면 Q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용현아, 이 명제에 여기 참이야. 그리고 대우가 참이야. 이건 뭐 얘기하는 걸까? 역도 참인데 대우도 참이래. 이거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뭐 얘기하는 거야? 이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고 이 역도 참이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걸까? 그치. P 조건과 Q 조건이 같아요. 조건이 같다라는 걸 얘기한 거다.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겠지. 근데 이거 조건 해석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P, Q 조건이 똑같아요. 진리 입합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나머지는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패스 합니다. 패스. 총괄로 보고 여기 하나 그래 여기. P가 A보다 크거나 같고 크고 A 플러스 4보다 작다고 Q가 B 플러스 2보다 크고 A, B보다 작다 이거야 그치? Q가 B 플러스 2보다 크고 X가 A, B보다 작다 이거야 그치? P면 Q다의 역과 대우가 모두 차이다 이거 아까 방금 얘기한 거잖아 그치? 오래 걸릴 이유가 없었지 P면 Q다가 역과 대우가 다 차이다 이 명제가 참이고 Q면 P가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다. 다시 얘기하면 진리집합이 포함 관계고 P랑 Q에 대한 진리집합이 똑같아요. 한마디로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 대한 범위가 같아야 돼. 저기는 A는 B 플러스 2가 같아야 되고요. 저기는 A 플러스 4는 뭐라고 하는데 A, B를 나눠야 돼. 연립해서 A, B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다. 오케이? 모르고 있는데 이거 다시 봅니다. 819번. 여기에 대우를 명제를 이용하는 경우지. 안 나와 있어도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게 낫지요.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명제 이것이면 이것 또는 이것이다가 참일 거야. 근데 A 플러스 B가 B가 4가 작아요. 요거에 대한 전제, 아까 좀 조건을 쫙 나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안 한다 이거야. 알겠지?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A가 K보다 작고 또는 B가 마이너스가 작아요 라고 해서 얘가 전제로 가면은 조건 세우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얘는 대우 명제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경우지 대우 명제 이용합니다 이용했더니 부정 A가 K보다 크거나 같고 and B가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으면 A 플러스 B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참이다 이거예요. 맞지? 이게 참이야. 근데 A가 K보다 크거나 같고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플러스 B는 무조건 뭐보다 K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 얘가 얘이면 얘가 반드시 참이 돼야 된다. 한마디로 요거에 대한 조건이 얘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지. 그래서 부동식 그려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4보다 크거나 같은 얘에 따라서 여기는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K-1을 어디 써야 돼요? 여기 써야 돼요. 그래야지 A 플러스 B라는 결과치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 맞지? 맞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K는 5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다. 이게 대표적인 예지. 다시 보여줄게요. 820번 보면은 또 대표적인 예야. 연습을 하는 거니까 많이. 820번 보면은 아니면 안다. 이거 무조건 바꿔야 돼. x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여기 아니야. 아니면 x 마이너스 a가 여기 아니야. 이건 해석이 안 돼. 아까 대우명제야. 대표적으로 나온 거잖아. 그지? x가 a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5가 0이에요. 여기에 참이야 라고 하는 거니까 요 근 중에 뭐가 있다? a가 있다. 요거에 대한 두 근 찾을 수 있죠? 얼마야? 3이랑 5가 되는데 그래서 얘가 여기 포함되어 있으려면은 A가 3이거나 또는 5면 돼요 라고 해서 결과는 이렇게 하는 거다. 대표적인 예만 선생님이 보여준 거다. 밑에 있는 거 821번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쭉 들어갑니다. 뒤로 가서 뒤로 갈 겁니다. 유형 18번입니다. 네? 유형 18번. 안 이상한 거. 봐봐, 선생님이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너네가 구분이
느낌적으로 구분이 잘 가면 되고, 요거 존재 세우기 어렵다 했지, 조건을 나열하기가 어려워서. 근데 얘가 순서가 바뀌면은 얘 분류가 돼 있으니까 조건 세우기가 조금 편해요. 요거 되겠죠. 그거 마냥 대우명제 이럴 때 또 쓴다고. 거기 있는 845번 같은 경우 보면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이거지. 845 앞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n제곱이 4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면 n도 4의 배수냐 이렇게. 그렇지. 그럼 전제에 따른 결과 다시 얘기하면 오케이 좋아. 얘를 쫙 나열해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중에 하나를 뽑아서 집어넣기도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우명제를 이용합니다. 대우명제 이용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냐. 이게 대우명제야. 근데 이거는 조건 세우기가 조금 편하지. 잉여류라고 선생님 얘기해서 나머지에 따른 분류가 하는 게 기본이지. n이 3의 배수로 이제 잉여류로 분류를 해보자면은 n 값으로 낼 수 있는 게 누가 있냐면 최초로는 3k 플러스 1이라는 게 있어요. 나머지가 있는 애들의 모임이지. 또 3k 플러스 2라고 나머지가 2인 애들의 모임. 또 n 3k라고 나머지가 없는 애 모임이다. 모든 자연수를 다 여기에 구성시킬 수 있어요. 분류해서. 그렇지? 3에 대한 배수야 아니야를 놓고 얘기했으니까 잉여로 분류시킨 거고,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제곱했을 때 사이 배수가 안 되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얘 갑니다. 얘는 오케이 좋아. n 제곱에 보면 3k 플러스 1 제곱이라고 해서 무슨 얘기가 조금 더 있어. 5k 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이지. 여기까지 좋아. 사이 배수야. 근데 뒤를 더해주면 사이 배수 아닙니다. 그렇지? 얘 똑같아요. 얘가 n이라 치면 제곱하면 3k 플러스 2의 제곱인데 전개했던 이 5k 제곱 더하기 12k 여기까지 좋아? 근데 뒤에 4야 4. 사이배수가 아닙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모든 애들은 절대 사이배수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참냐라고 하는 게 대우명제를 이거 증명이다. 그럼 선생님 볼까요? 네모박스를 잘 보면은 선생님 제가 선생님 푼 거랑 여기 있는 건 다른데요? 그치? 이거 뭐 대수를 잘 연산하는 친구 잘 하겠지만 n값을 일단 눈에 보기 편하게야 3k랑 3k 플러스 1이랑 3k 플러스 2라고 쓰면은 보기가 편해. 나머지가 이긴 거, 나머지가 이긴 거 이거지. 근데 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알겠지? 없고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정상적인 풀이 방법, 표현 방법이야. 그게 누구냐면 3k와 3k 마이너스 2와 3k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게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k에 자연수를 집어넣어서 모든 자연수 값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얘예요.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여기다 선생님 자연수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면 1이 표현이 안 돼요. 그렇지? 2도 표현이 안 돼. 그럼 선생님 0 포함해 자연수 집어넣으면 되지 않아요? 그럼 0까지 포함해요. 그렇지? 그래서 얘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아니지만 얘는 목적이 뭐냐면 표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표현을 쉽게. 선생님 학교에 서술형이 나와서 이걸 증명하래요 라고 하면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서술형이야?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알았죠? 서술형이면 이렇게 하면 수행평가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수행평가에도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사회 배수에 대한 잉여류에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잘 해보십시오. 다시 앞으로 옵니다. 대우명제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3단 논법을 하자. 3단 논법 하면 떠오르는 게 있지. 그걸 열심히, 도덕을 열심히 한 친구들. 3단 논법. 네? 3단 논법. 그치? 그치? 이거에 도덕 시간에 그런 거지. 국어 시간에 하는 거. 3일 시간에? 야, 선생님 도덕 시간에 배웠어. 선생님 도덕 시간에 배웠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이게 선단문법이 그게 아니야, 이거는. 이게 아니고, 여기서 배운 선단문법은 뭐냐면, 야,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까지 심오하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철학지잖아. 갈 필요 없어요. 갈 필요 없고, 그냥 연결고리를 잘 거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지금 명제에서 배운 선단문법은
그렇게 막 뭐는 뭐 소크라테스 사람이고 사람 죽으니까 소크라테스 죽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3단원법은 그냥 연결고리 갖다 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시다. 연결고리야. 연결고리가 있으면 갖다 본다. 이거다. 그렇지? 그 용연이도 사람이니까 죽겠네. 그렇죠? 그렇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갖다 걸자고. 사람 다 갖다 오는 거야. 수연이 사람이니까 죽겠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사람이 있으면 다 갖다 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만 하는 거고 얘가 막 철학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니까 봐보자. 요거 P면 Q다. 얘 포함 관계지. P면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 이거지. 요거와 또 다르게 Q면 R이다 라고 했잖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Q는 R에 포함되어 있어 이거지 그렇지. 그럼 포함 관계가 연결이 돼 있네. 그래서 얘를 보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요거야 요거. 이렇게. 얘가 그냥 상단문법을 하는 거야. 연결고리가 있으면 갖다 걸고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은데 문자가 겹치잖아? 그럼 무조건 갖다 걸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다시 할게요. 얘네 근데 우리 지금 방금 뭘 배웠냐면 대우명제를 배웠어요. 그렇지? 그럼 요거에 의해서 명제로 표현해보면은 P면 Q다가 될 거고 Q면 R이다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다시 해보자. 여긴 얘를 대우명제를 취하잖아? 그럼 not P면 not Q면 not P다가 될 거고 다시 뒤에 있는 거는 not R이면 뭐가 된다? not Q가 된다 이거야. 여기도 뭐가 있어? 연결고리 있어 여기. 이렇게 갖다 걸자. 갖다 걸었더니 not R이면 not Q가 되고요. not Q면 not P가 된다. 다시 얘기하면 R에 대한 여집합은 누구? Q에 대한 여집합에 포함되고 다시 P에 대한 여집합에 포함됩니다. 이거다. 선생님 이거 3개가 걸려있어도 그냥 배우명제를 다 뒤집고 부정만 치면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심오하게 볼 필요 없다고 했어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거는 다 갖다 걸어놓고 한 번에 해결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럼 다시 또 조금만 유형을 설명해볼까? 이런 게 있다고 하잖아. 이게 뭐라고 하냐면 P면 뭐야? Q야. 근데 Q면 R이야. 근데 R이면 P야. 이것은 뭘까? 그럼 또 P면 Q? Q면 또 R이고? 다 똑같아요. 가끔 나오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얘는 포함관계, 포함관계, 포함관계 이렇게 따라서 얘는 Q랑 R이 전부 다 동일합니다. 라고 보여주습니다. 유형 중 하나에 거기 나와 있을 거고. 봐봐, 기본적인 것만 하고 넘어갈 거다. 그리고 소크라테스 같은 이 이상한 문항 그 유형 12번이 있지. 가끔 나옵니다. 일단 유형 11번, 연결고리. 822번. 우리 조건 세우는 거에 집중하면 되지. 우리 수학하는 거야, 사회하고 도덕하는 게 아니라. not P면 Q다 하나, 또 P면 나다리가 하나. 이걸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표현해봐 여기잖아, 그렇지? 같은 문자가 P밖에 없네. 하나 보자. 준비. 예. 대우 합니다. not Q면 뭐예요? P야, P. 또 P면 뭐야? 나다리네. 이렇게. 다시 와. 쫙 어떠냐.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할 때 어떻게 쓰냐면 얘가 성립하니까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돼. 그럼 얘가 성립하면은 요 포함관계에 의해서 P면 뭐가? R이가 성립하겠네? 그래서 이 포함관계에 의해서 P면 R이다 역시 성립하는 거다. 이렇게 포함관계. 그럼 쟤를 한번 볼까? 그럼 얘에 의해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나 Q면 나다리구나 만들 수 있지. 그리고 전체 대우명제 취할 수 있어요. 아니면 not P이고 not P면 Q입니다. 그리고 얘에 의해서 아니면 Q입니다. 까지 여기가 되는 거다. 그렇지? 이 중에 맞는 거 틀린 거 고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표현할 수 있는 다른 거다. 아무 의미 없었지? 이거 상담법이라고 해서 뭐 소크라테스 그런 거 안 나왔잖아. 그렇지? 아무 의미 없어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럼 선생님 이거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은 825번 같은 걸 이제 철학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도 그냥 표현하기야. 우리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기입니다. 825번 보여줄게.
전제를 쭉 읽어보고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를 골라봐 이건데 음악을 좋아하고 미술을 좋아하고 체육을 좋아하고 그렇지? 이거지. 그래서 P라는 거를 음악이 좋아 이렇게 다시 Q라는 거를 미술이 좋아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거를 체육이 좋아 이렇게 놓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철학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놓고 식 세우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술을 다 좋아한대. 그치? 와, 얘는 가족권에서 P면 뭐다? Q라고 하는 거네. 그치? 다시 나조건에서는 음악을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 뭐는, 나 P는 뭐이다? 체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나란다. 이거다. 이거 대우명제 이용하면 뭐예요? 아니면 P다 될 거고,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이게 Q다. 이렇게? 그럼 요거에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고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철학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거 나와도 다 똑같습니다. 조건만 잘 세우면 돼요. 알겠지? 요거만. P가 뭐고, Q가 뭐고, R이 뭐고, 이런 조건만 잘 세우면 어려운 게 전혀 없어. 그치? 여기? 잘하고 있지? 네. 조건으로 가봅시다. 연습을 좀 할 거고, 거기는 문제는 니네 알아서 잘 풀면 돼요. 여기 예시로 다 끝낼 거야, 예시로. 봐봐. P면 Q다 있잖아. 야, 한국말에 대한 표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있지. P면 Q이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얘기하는데, 얘를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야, 그냥. 이게 별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얘의 관계가 충분 조건이래.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그 선생님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요. 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요거를 한국말로 표현한 거니까 해석하는 걸 얘기해 주자면은 주어가 기준이야. 용현아, 주어가 기준입니다. 주어가 충분해서 줬어. 이렇게 하면 돼, 그냥. 충분 조건이야. 충분해 줬어. 충분 조건. 주어가 Q가 필요해서 받았어.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기준은 주어예요. 그치? 그럼 볼까? 용현아, 한번 가봅시다. 이거. 이렇게? 네. 주어가 필요하면은, 주어가 필요하면 받는 거고, 주어가 필요하면 받는 거고, 충분하면 주는 거야. 오케이? 필요하면 받고, 충분하면 주고. 이렇게? 그럼 S이기 위한, R은 무슨 조건일까요? 용현아. S이기 위한 R은 무슨 조건일까? 필요 조건 정답. 필요 조건. 필요해서 받았잖아. R 주어. 받았어. 그치? 다시. R이기 위한 S는 충분히 줬네.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봐봐. 요걸 보면서 이제, 요거니까 막 새로운 이론이 나온 게 아니지. 그냥 얘를 한국말로 잘 표현한 걸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뭐 다른 조건은 없어요. 또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이거. PQ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P이기 위한, 다시, P는 Q이기도 하고, Q는 P이기도 하다. 진리지파의 포함 관계는 P랑 Q랑 같다. 이거지, 그치?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P는 Q이기 위한, 또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렇지. 조건이 같다 이거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면은 주어가 누가 됐든 뭔 상관이야. 필요 충분히 조건 나오면은 얘는 두 개의 조건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한국말 표현만 열심히 한 거지. 그치? 지금부터 이제 선생님 예시를 쫙 써줄 건데 예시를 보면서 니네가 참인지 거짓인지만 잘 고르면 돼요. 무슨 조건인지.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이렇게만 잘 고르면 돼. 예시 쭉 써줄 테니까 한번 봐봅시다. 여기 P가 있고 여기 Q가 있습니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요?를 열심히 쓰면 됩니다. 써볼게. 1번. 니네가 잘 찾으면 돼요. A는 B야. 그러면 A씨는 B씨야. 무슨 조건인지 찾으면 됩니다. 한 명씩 다 돌아오면서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2번. A는 B야. 그러면은 A제곱은 B제곱이야. 이렇게. 조건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 절대값 X가 X랑 같아. 면은 X가 0보다 커. 3번. 빨리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4번 갑니다. 4번. XY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 X랑 Y가 실수예요, 실수. 실수라는 조건 하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이야. 면은, Q 조건은 X가 0이고 Y가 0이야. 이렇게. 다시 계속 갑니다. XY가 실수라는 전제하에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가 0이면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거예요. X가 0이고 Y가 0이야. 이렇게. 다시 그 다음 계속 4번이에요. X랑 Y가 복소수다 라고 돼 있다. 복소수라는 조건 하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면 그치? X가 0이고 Y가 0이야. 이게 무슨 조건인지 한 명씩 다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계속 가요. 아직 끝났어. 5번이에요. 5번. A보다 B가 더 크다. 그러면은 A분의 1보다 B분의 1이 더 크다. 무슨 조건인지 하면 됩니다. 시작. 내가 빨리 했어야지. 충분이지, 충분. 얘는 충분이지. 얘는 필요고, 잘했어. 여기까지. 이렇게. 필요지. 영현아. 현수야. 민정아. 네? 필요 조건. 도영아. 아니 이거? 필요 충분 좀. 필요 충분 조건. 야, 진짜. 왜? 조건 똑같지. 나만 세 개야. 실수. 필요 충분 조건이야, 필요 충분. 나만 세 개야. 그래서 그 다음 4번 또 해야지. 또 해야 돼요? 너 4번 했잖아, 네가. 비난을 했어. 실수 XY에 대해서 실수 X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는 X값이 누가 있어? 0. 얘랑 조건이 똑같아. 필요 충분이에요. 이거 출발합니다. 이거 충분히 시작이 똑같잖아. 위에랑 똑같잖아. 얘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더했더니 0 된다. 둘 다 0이지. 충분 필요. 그런 게 어딨어. 필요 충분 조건. 근데 충분 필요로서 틀려요? 그치. 너를 수연 5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틀리잖아. 이 영어식으로 하면 돼. 요거는 옥수수죠. 아는 사람 얘기해줘. 수연아 빨리 해. 필요 조건입니다. 이건 몰라요. 저 빨리. 이렇게 포함 관계가 있어요. 0이어도 되지. 그치? 근데 i랑 1이어도 되고 굉장히 많은 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00이야. 이렇게 포함 관계 이거다. 그래서 필요 조건이에요. 그치? 또 다시 마지막에 갑니다. 얘는 뭘까요? A, B가 음수예요. 모르지, 그건. 저거 나무 세 개. 오, 얘는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습니다. 얘 구분이 안 되지, 그치? 그럼 다시 가볼게요. 이제 다시 구분해야지. 이제 5번으로 계속 갑니다. 5번으로 계속 가요. 5번 갑니다. 가자. A, B, 0이야. 요거면은 A분의 1하고 B분의 1이 요거다. 이거다. 참 거짓? 참. 네? 아니. 참. 참.
참. 참. 참. 왜 이상하게 해야지? 참. 그치. 다시 갑니다. 2번이야. 0 A, B야. 거짓. A분의 1하고 B분의 1하고 참 거짓? 네? 그랬구나. 거짓. 거짓? 아무것도 안 썼는데 뭐 거짓이에요. 야, 초콜릿 안 썼는데 거짓을 어떻게 해. 이거. 거짓. 참 거짓. 모릅니다. 야, 어떻게 만들고 있는데? 막 숫자 넣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진짜 넣어봐요. 아니, 숫자를 왜 넣어? 이거, 우리, 야, 좀 고등학생이잖아. 숫자 넣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 중학생. 마음만큼 거짓. 응? 거짓? 얘는 뭘까요? 거짓이요. 마이너스. 이건 선생님의 페이크가 분명해. 참? 참 아니야? 참입니다. 네. 내가 참이라고 했어. A, B가 음수지. 그렇지? 둘 다 음수야. 그래서 양변 똑같이 A, B도 나눠요. 양수잖아, A, B 곱한 게. A, B 곱한 거 양수잖아? 그치? 그 양수 나눠. 그럼 요거는 A, B분의 A가 A, B분의 B보다 커요. 그치? 그럼 B분의 1이 A분의 1보다 크대. 이렇게 된 거다. 참. 와. 다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아이고, A, 0, B에요. 유면아. 참 거짓. 참. 타임. 타임? 야, 이거 뭐 계산을. 거짓. 괜찮아. 아니, 기다려주시. 어? 타임이라고 말 못해요. 타임이에요. 타임이야? 아니, 아직 안 했잖아요. 어? 뭐예요? 야, 이거는 좀 참. 땡땡땡. 참이에요. 거짓. 거짓. 조금 거짓이야. A는 양수고 B가 음수야. 양수가 더 크지 않을까? 거짓. 역수를 취해도 양수가 더 크지 않을까? A가 양수고 B가 음수니까 양수가 더 크겠지? 얘는 거짓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연습은 끝났습니다. 다시 갑니다. 누가 더 있어요? 우리 절대부등식도 있고 뭐 할 거 많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지났어. 이제 가기 전에 필요 충분 조건 문제 같이 몇 개 풀어보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저기로 가요. 뭐 앞에 있는 건 니네가 잘 하십시오. 일단 837번으로 갑니다. 837번. 837번. 가요. 출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 차집합, R의 여집합, 요거와 합집합. 다시 Q 차집합 P. 얘가 공집합이야. 야, 이거 너무 쉽다, 그지? 이 조건 뭐 얘기하는 거지?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있는 거 다 했더니 공집합이라는 거는 얘도 뭐야? 공집합. 얘도 뭐야? 공집합.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치? 합집합이 공집합이니까 각각 공집합이야. 그래서 P 차집합, R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다시 정리. 신발 뻥까. 신발 올라가. P 교집합 R이지. 얘가 뭐예요? 공집합이다. 그럼 P랑 R은 서로수네. 맞지? 그럼 다시 가요. 뒤에 있는 거. Q 차집합 P가 공집합이야. 이렇게. 맞지? 발로 뻥까 막 그런 거 필요 없잖아. 이제 믿어볼게. 수연아. 얘는 뭘 나타내고자 하는 걸까? Q 기준. P랑 겹치는 거 싹 뺐더니 다 빠졌네? 오케이. 뭐. P랑 Q랑 같다. 그치? 같을 수도 있지. 일반적으로. Q 기준. P랑 겹치는 거 뺐더니 다 빠졌네? 아니면 그거네. P가 Q에 포함돼 있다. 즉 Q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야지 얘만 독립적으로 가진 애가 없겠지. 그치, 반대로지. 그래서 요 포함 관계와 요걸 놓고 밑에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그치? 그럼 선생님 헷갈려요 라고 하면은 그림 그려 그냥. 전체 입학 이렇게 있잖아. 그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데 조건 해석이 어려우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는 거야 그냥. 여기 P가 있어요. 여기 R이 있습니다. 근데 P 안에 Q 있다 이렇게지. 요걸 찾아보세요. 요거다. 그렇지? 이제 보고 하나씩 하는 거야.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1번이에요. 여기 재밌지 않아? 이 말장난 완전. P는 충분 조건이다. 이렇게. 그 P가 Q 안에 들어있냐? 이렇게 얘기했네? 잘못됐습니다. 그치. 요걸 해석해갖고 같은 걸 막 찾기가 어려워요. 하나씩 다 해보는 거야, 이거는. 2번. P는 필요 조건이다. 이거지. 아, 그러면은 P가 R을 담고 있냐? 말도 안 되지. 포함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거 해석해서 찾아보십시오. 알겠지? 다시 넘어갑니다. 쓰잘데기 없어 보이지만 저기 있는 838번은 같이 해볼 거고 너네한테 또 시켜볼 거고 할 겁니다. 야, 이런 기본적인 거를 잘해야 돼. 그리고 요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 요거는 절대부등식 가면은 비슷하게 또 나와요. 갑니다. 838 같이 할 거예요. P가 있고 Q가 있는데 P가 필요 조건이다. 요거예요. 838. P가 필요 조건이다. 이거지, 그치? 이렇게. 맞지? 그럼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된다? P가 Q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P에 대한 범위를 딱 봤더니 요거예요. P에 대한 뭐 P. 땡땡이고 얘는 X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또 X가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이렇게. P. Q는 요거예요. Q 땡땡 해서 절대값 X-7이 뭐보다 K보다 작아요 라고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지? 이거는 선생님 이거 알아요 라고 해서 막 크기가 막 이렇게 되지만 X부터 7까지 거리가 K보다 짧다 이거지, 그치? 그치? 기억나지? 7을 기준으로 7 여기 있어. 7부터 X까지 떨어진 요 거리가 K보다 짧아. 그치? 그럼 어디라는 거야? X가 7 플러스 K보다는 작고 7 마이너스 K보다는 커요 라고 얘기하는 게 Q 조건이 되겠다. 그치? 근데 얘가 문제에서 요 포함 관계를 갖고 싶대. 한마디로 여기 있는 Q가 여기 안에 쏙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했으니까 수익선 그려놓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갑시다. 마이너스 5가 여기 있어. 이렇게. 또 3이 여기 있어요. 3 이렇게. 됐다. 근데 얘를 7을 기준으로 저기 있는 7 기준 이렇게 앞뒤로 K만큼 탁 벌어져갖고 값을 갖는 거지, 그치? 딱 벌어서 값을 갖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여기에서 4만큼 떨어진 데까지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4만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7부터 4만큼 떨어져 있는 요까지는 얘에 대한 범위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4, K 값은 뭐보다 4보다는 작거나 또는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다. 지금 이해가 되나? 절대값을 배웠던 친구도 헷갈릴 수 있겠지만 해석하는 건 기본적으로 요거고 선생님이 절대값 해석 몇 개만 더 해볼까? 절대값을 바라보는 시야는 이렇습니다. 1번 부등식에서 절대값 x-2가 a보다 작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2번 이래 해석이 좀 쉬워서 절대값 x-a가 2보다 작다. 이런 게 있습니다. 상수가 나와 있는 게 안에 있냐 밖에 있냐.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지. 얘는 아까 했던 거 똑같아요. 2를 기준으로 그치. x까지 2부터 x까지 거리가 a보다 짧아요 라고 해서 2를 기준으로 앞뒤로 a만큼 가네야. 그치? 누구? 2-a, 2 플러스 a 이렇게 가네요. 그래서 이 사이값의 범위를 얘기하는 게 얘가 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이 이거지. 이 기준 양옆으로 쫙 벌어져. 이거지, 그치? 얘는 뭐냐면은, x부터 a까지 거리가 2예요. 는 어떻게 표현해볼까? 응? 너 왜 해? 괜찮아? 뭐. 왜? 이거지. 여기는 a 몰라. a가 변하는 애야. a를 기준으로 이만큼 앞뒤로 떨어져 있다. 이거잖아, 그치? 얘는 요 a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2가 상수고 a가 변하는 수예요. 라고 하면은, 요거 아닐까? 얘는 A를 기준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는 애를 계속 달고 다니는 요런 애야. 이거네. 그치? 그래서 얘는 A-2, A 플러스인데 요 범위 볼 필요 없어요. 얘 A가 기준이야. 그치? 얘는 2를 기준으로 앞뒤로 A만큼 벌어졌어. A를 기준으로 범위의 길이는 일정한데 왔다 갔다 하는 애야. 이렇게 가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해석을 한 거다. 7을 기준으로
앞뒤로 K만큼 떨어진 애야.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은 4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면 안 돼. 4보다 덜 떨어져 있어야 돼. 이렇게 된 거다. 알겠지?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별 차이 없어. 별 차이 없는데 자꾸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려면은 뭐 절대값도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이렇게 풀어 헤쳐놓고 막 제가 뭐 크기가 K보다 작아 해갖고 마이너스 K보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해석의 폭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알겠지? 그래서 해석의 폭을 항상 넓게 여러 가지 시야로 바라보는 게 좋지요. 이게 16번이에요. 17번 패스. 끝났어. 그래서 이제 기류법으로 합니다. 기류법. 이 증명, 문술, 수련술 하면은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 중에 대우, 명제를 이용한 증명, 기류법, 이런 게 있지. 기류법은 뭐냐면 요거야. 선생님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용현아. 용현이는 잘생겼다, 이렇게. 용현이는 잘생겼다. 이렇게. 이걸 이제 증명하러 갈 거야. 처음 시작은 어떻게 가냐면, 이 기류법 예시야, 예시. 이게 명제가 될 수 없잖아, 그지? 명제가 될 수 없으니까 예시로 얘기해 보자면, 용현이는 잘생겼다. 기류법으로 얘기하면 일단 부정부터 하는 거지. 수연이가 부정부터 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용현이는 잘생기지는 않았다. 잘생기지는 않았다. 부정하는 거야, 부정.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부정하는 거야. 잘생기지는 않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생기진 않다라는 걸 놓고 이제 막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잘생기지 않았다가 아니래. 그렇지? 그럼 얘에 대한 모순점이 발생이 되잖아. 모순점이 발생이 되면은 원래 있던 얘가 참이야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하냐면 결과를 부정해 놓고 모순점을 찾아야지 원래 있던 명제가 참이 되는 걸 기류법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왜 잘생기지 않다! 해놓고 막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네? 그래서 원래 있던 명제가 참이에요. 라고 하는 거야. 실제로, 기류법이라는 거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막 되게 딥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보자면은, 요거는 결과를 부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지. 부정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치사한 게 뭐냐면, 모순점을 막 찾아야 돼. 되게 치사하게, 막 되게 조그마한 거에서도 모순점 찾기 하는 거예요. 모순점 찾기. 요거 하는 거다. 그래야지 원래 있던 명제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용현아,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거 참이야? 참이지. 얘를 증명하러 가는 거야. 증명 어떻게 한다고? 무리수가 아니야. 이렇게? 근데 큰 분류로 봤을 때 무리수가 아닌 애들 전부 다 유리수라고 하잖아? 부정에 의해서야 원래 명확하게 무리수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결과를 부정해 놓고 시작합니다. 루트 2는 유리수이다 라고 이렇게. 유비수라고 하지 B가 있는 숫자를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루트 2를 A분의 B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자. B가 있는 수야. 가장 간단한 요 비율로 표현한 거니까 여기 있는 A랑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예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유리수라고 생각하고 모순점 찾기 하는 거야, 지금부터. 양변의 A배 똑같이 해요. 그럼 루트 2 A가 B가 됩니다. 오케이, 뭐 무난해, 아직까지. 얘는 자연수야? 양변 제곱해봐. 그럼 2A 제곱이 B제곱이랑 같네. 이거 뭐야? 2A 제곱이 B제곱이랑 같으니까 얘가 2의 배수네. 그럼 얘도 2의 배수네. 맞지? 그 자연수의 제곱을 했을 때 2의 배수가 되려면 B값이 얼마? 짝수여야 돼요. 2의 배수여야 된다, 이거다. 그래서 얘를 다시 돌려놓습니다. B 대신에 2K 제곱을 넣잖아? 그러면은 2A 제곱은 얼마? 4K 제곱이 되고요. 양변 2 똑같이 나눴더니 A 제곱은 얼마가? 2K 제곱이라고 해서 2의 배수네. 얘도 2의 배수여야 돼. 맞지? 그래서 여기는 A를 뭐라고 놔요? 2T라고 넣음과 동시에 아까 전에 서로 소인 자연수야 라고 잡았던 얘가 모순점이 됐네. 모순점을 찾았으니까 원래 있던 명제가 참이에요. 여기에 기류법이다. 봐봐. 지금 되게 치사하게 찾지, 그지? 조건들을 다 세워놓고 빠짐없이 다 신경 써가면서 치사하게 찾는 거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지, 기류법이다. 근데 선생님 다시 얘기하는데 기류법으로 딥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봤자 여기 있는 빈칸 채워넣기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밑에 있네. 너무 깊은데요? 안 딥해요.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가볍게 나와요. 다시 우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니요. 절대부등식을 좀 나와봅시다. 어이, 좋아. 좋아. 선생님, 저 플랜대로 가면은 함수하고, 오늘이 토요일이잖아? 다음 주 금요일날 함수를 조금 하고, 토요일날 함수를 하고, 그 다음 주 금요일날 함수를 해서 종료. 그리고 토요일날 유리함수 끝내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무리함수 끝내고. 그게 너무 오래 걸린다. 함수가 오래 걸려. 함수 중요합니다. 절대부등식. 빨리 안 할 거야. 절대부등식. 이거 오늘 숙제 나간 거 다음 주 금요일까지야. 알겠지? 시간 넉넉하지? 왜 아니야? 넉넉하지?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열심히 하면 됩니다. 화요일날 진도밖에 안 나가요. 화요일날 진도 나가는 것도 금요일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질문 쫙 하고 진도 좀 나가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정의부터 갑니다. 절대부등식. 정의는 항상 참이 되는 참인 부등식이야. 절대부등식이야. 너무 쉽지? 무조건 참인 부등식.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볼래? 나부터 해볼까? x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대. 실수 x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제곱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하나씩 얘기해 주세요. 그치?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아. 또 얘기해 주세요. 얼씨구! 절대값 x는 x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 얘기해 주세요. 부등식이야. 등호가 성립하는 것 같아요. 왜 아무도 얘기 안 하지? 절대값 x라고 할까? x의 제곱은 x제곱이랑 같습니다. 또 해주세요. 하나만 해줘. 하나는 할 수 있잖아. 뭐 굳이 하자 뭐 이런 것도 있겠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 하나만 해줘. 또 그렇지? 절대값 a, b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라고도 할 수 있겠지. 또 무조건 성립하는 식 있잖아. 이렇게 하나도 없다고? 없다고 이제? 없어? 쌤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해줘. 기억이 안 나요, 나도. 안 나? 안 나. 근데 지금 선생님이 요 쓴 거는, 나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요거는, 뭐라고? 아니. 절대부등식을 이제부터 할 건데, 이제부터 할 때 계속 쓸 재료야, 재료. 이걸 활용. 재료예요, 재료. 여기까지는. 얘는 뭐 다 아는 거잖아. 그렇지, 뭐 굳이 재료라고 할 거 없고, 얘네들은 다 재료예요. 재료입니다. 그럼 재료를 갖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 처음은 어떤 두 수의 대소관계를 구분할 거예요, 대소관계. 대소관계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A가 크냐 B가 크냐를 놓고 이야기를 이렇게 한다. 그럼 제일 베이스가 어떤 거냐면 A-B가 0보다 크다. 그럼 A가 큰 거지, 그지? 이 빼기 조건이 없어요, 이거는. 또 A-B가 0보다 작아. 그럼 B가 큰 거지. 여기 대소관계 제일 기본. 근데 갖다 쓰지는 않아요.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A, B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 B분의 A가 1보다 커? 그러면 A가 더 큰 거지. 또, B분의 A가 1보다 작아? 이렇게. 그럼 얘는 B가 더 큰 거지.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지? 또 이렇게 해볼까? 얘는 A제곱이랑
B제곱을 비교했더니 얘가 더 크네. 그러면은 A가 더 큰 거지. 양수 조건 하에는. 맞지? 다시 A제곱보다 B제곱이 크면은 B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제 리셋. 양수 조건 끝났어요. 끝났고 다시 갑니다. 가서 A 3승하고 B 3승을 비교했더니 A 3승이 크대. 이렇게. 그럼 A가 클까? B가 클까? 아니면 모를까? 알아요. 누가 클까? A가 커요. 3승하고 홀수 거듭제곱승을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값의 크기만 키우는 거야. 얘가 음수잖아? 같이 음수야. 음수잖아? 같이 음수야. 그래서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 삼승하면 얘는 여전히 양수고 얘는 여전히 음수야.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렇지? 절대. 그럼 5승은 바뀌어? 5승, B5승 바뀌어요? 절대 때려 죽여도 안 바뀌어요. A가 더 크면 5승이 더 큽니다. 이게 봐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떤 수에 홀수 거듭제곱승을 하잖아?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크기 똑같아. 대소관계 바뀌지 않아. 그냥 값의 크기만 키우는 거야. 크기만 키운다. 여기 안에서는 크기만 키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어떤 수에 짝수 제곱수를 하잖아? 그럼 얘는 뭐 얘기하는 거야? 얘는 다 양수로 바뀌겠지. 그래서 얘는 크기를 비교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이게 비교하고 싶을 때. 이렇게가 일단 대소관계 베이스고, 베이스를 달고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선생님, 어떤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은, 이거 베이스예요. 다 베이스고, 이렇게 안 합니다. A랑 B랑 이렇게 대소관계를 구분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은, 얘를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은 선에서 쭉 정리해 내려오는 거야.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은 선에서 쭉 정리해 내려와. 얘도 결과적으로 1이랑 2가 나왔다. 그럼 얘가 더 크네? 그럼 쭉 올라가서 얘가 더 커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거에 대한 예시로 이런 걸 볼 수 있겠지.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랑 vs 루트 4 마이너스 루트 3이랑 누가 더 크게? 라고 하면 누가 더 크게? 이게 더 큰 거 아니야? 오, 틀렸지. 로그 함수? 야, 무리 함수. 똑같은 데는 아니지? 무리 함수 알잖아. 1.7에서 1.4 2에서 1.7 정도 차이. 무리 함수 어떻게 했냐면은, 뭐, 오버해서 그리면 2차 함수 누워있는 게 무리 함수인데, 뭐 이렇게 보는 건 당연히 잘못됐지? 이렇게 생겼어. 오버해서 그린 거야. 쫙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같은 간격을 두고, 지금 두 칸씩 뛴 거야? 두 칸 띄었어. 두 칸 띄었어? 두 칸 띄었어. 두 칸 띄었어. 이렇게. 두 칸씩 뛰면은, y 값의 차는 어떻게 될까? 계속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어. 차이가 계속 줄어들어, 이렇게. 여서 값이 작을수록 더 큽니다. 그래서 얘가 더 큰 거야. 뭐 요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 왜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요거 수연이 때문에 한 건데 아무튼 요거 얘가 더 커요. 얘가. 그렇지? 얘가 더 큰데 왜 더 커요? 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거 연습하자고. 대소관계가 바뀌지 않은 선에서 크기를 비교하자 이거야. 그래서 양수 조건을 바꿉니다. 루트 소거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얘 2루트 3하고 vs 달고 얼마? 루트 4 2지. 2 플러스 루트 2하고 대소관계 구분하면 돼요. 맞지? 어렵다. 이게 제곱합니다. 대소관계 안 바뀌잖아, 제곱해도. 얼마야? 12와 얼마? 4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2루트, 4루트 2가 남습니다. 6만큼 이항해도 대소관계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2만큼 나눠도 대소관계는 안 바뀌어요? 대소관계 안 바뀌는 선에서 계속 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상대적인 비교를 했더니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그래서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크고, 얘가 더 큽니다. 이렇게 된 거다. 알겠지? 그래서 이건 베이스야. 깔고 가는 거고, 그냥. 이걸 막 이용하는 거 아니야. 근데 물론, 문제집을 보면은 다 이렇게 풀었어. 막 어떤 때는 막 제곱해서 이항도 하고 막 이렇게 풀었지만, 우리가 실제로 밝힐 때는 어떻게 밝히는 거라고? 이렇게 밝혀야지 걸리는 거 없이 쭉 할 수 있다. 조건들을.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대소관계 구분. 됐죠? 거봐, 시간이 엄청 잘 가. 다시 갑니다. 851번으로 갑니다. 시간이 잘 가요. 잘 가요. 너무 좋아. 851번으로 가서 절대 부등식에 대한 증명이라고 했지. 맞지, 요거?
맞아. 851로 갑니다. 거기 있는 거 무관하게 갈 거예요. 무관하게 필요 없네. vs 달고 갈 거고, 선생님은 내 식대로 할 거야.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vs ab랑 비교하는 거지, ab랑. 이렇게. 됐지? 그래서 좌변으로 쭉 이항해요. 이항해서 대소관계 안 바뀌잖아, 이항한다고.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과 뭘 비교하는 거야? 0을 비교하는 거다. 요거 비교 안 돼. 그래서 우리 어디로 갖고 가냐면 여기로 갖고 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베이스 여기로 갖고 간다. 갖고 가볼까? 봐봐.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에다가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누가? 4분의 b제곱이 필요하다. 원래 b제곱이 있었으니까 나머지는 뒤에다 쓰자. 4분의 3 b제곱이야. 이렇게. 요거와 0을 비교합니다. 앞에 있는 건 뭐예요? a-2분의 b의 제곱이고 그 뒤에 있는 거는 4분의 3 곱하기 b제곱이야. 이렇게. 여기는 얘와 뭘 비교한다고? 0을 비교합니다. 그럼 얘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겠지? 크거나 같아서 얘가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알겠지? 요래야 걸림돌이 많이 없으니까 저렇게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855번도 한다 볼 건데 855번은 얘 이름이 뭐지?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하면 얘는 삼각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지, 그지? 삼각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라고 하면은 관심은 없습니다. 관심 없어. 봐봐, 얘 증명하는 거 선생님 보여줄게요. 절대값이 나왔다. 얘 중간 성립하는 뭐 얘가 더 크거나 같은지 보여달래. 이렇게. 여긴 얘와 vs 들어갑니다. 절대값 a 플러스 b예요. 어떤 대소관계를 갖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여주러 가볼까요? 첫 번째 어떻게 절대값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제곱합니다. 제곱. 너 제곱할 거야. 이렇게 제곱 했더니 쟤는 뭐냐면 좌변 제곱해 대소관계 안 바뀌지. 양수들만 있으니까 안 바뀌어. 절대값 a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b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a, b가 좌변 vs 우변은 봐봐 저기 있는 거잖아.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는 거 절대값 x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이랑 똑같아. 여긴 얘는 그냥 뭐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거야. 그대로 전개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2배 ab예요. 오케이. 얘가 a제곱, 얘가 b제곱이잖아? 두 개 날려. 양변 2 나눴더니 절대값 a, b와 뭐에 대한 대소관계야? a, b에 대한 대소관계를 구분하고 싶다. 그럼 다시 저기 있는 몇 번째야? 세 번째네, 그치? 무조건 얘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다. 이렇게 된 거다. 그럼 다시, 그럼 선생님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그럼 언제 성립하게? 아까 했었는데. 등호 언제 성립하지? 얘가 더 크지. 절대값인데. 근데 같은 경우도 있어. 언제? 등호 성립 조건 언제? 언제?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둘 다 양수면은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다. 해서 저 어렵지 않지? 요현아 어렵지 않지? 그치? 그래서 856번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 856번에 디귿만 합니다. 디귿. 참인지 거짓인지 디귿만. 이제 선생님 막 얘기했다고 막 절대값 제곱부터 하면 안 되지? 왜 제곱을 했어? 아까 전에. 양수 조건이니까 제곱한 거지. 그치? 음수일 수 있잖아. 얘 안 돼. 하면 안 돼. 제곱하면 안 돼. 얘 제곱. AB가 음수잖아요.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크면 우변이 음수잖아. 그 음수를 제곱하면 대소관계가 어떤지 모르지.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양수권 됐으니까 제곱합니다. 제곱 이렇게. 제곱 이렇게. 그럼 a-b 덩어리의 제곱이니까 그냥 얘야. a-b의 제곱. 에다가 플러스 얘 제곱이니까 얘 b제곱이야. 그냥 이렇게. 에다가 플러스 2배 절대값 b 곱하기 a-b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뭐 무리가 없지 않을까?
얘는 a제곱값 이야기하고 싶어. 이렇게까지 됐지? 그럼 다시 가. 얘 전개하잖아. 전개하면은 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그지? 똑같아? vs 똑같아. 얘랑 일단 수거됐다. 얘 절대값이 좀 까다로운데 냅둬요. 그리고 여긴 덩어리를 이쪽 이항합니다. 했더니 좌변은 2배, 대소관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절대값 b 곱하기 a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있고 vs 얘는 2b제곱 마이너스 2ab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2ab에다가 마이너스 2b제곱이에요. 일단 이만큼 약분하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정리. 절대값 ba 마이너스 b와 vs 얘는 누구야? p로 묶어. 그게 뭐예요? a 마이너스 b다. 그럼 당연히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 맞겠지? 이렇게 된 거다. 그게 뭐 별거 없잖아. 이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냥. 얘가 더 크거나 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다. 응? 우리 엄마 100원 할인받았다고 뛰어다녀. 요거까지만 오늘 끝.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산술기하 평균까지 오고, 너 진도 끝까지 아니야. 숙제 끝까지 아니니까. 야, 뭐 해봤자 한두 개밖에 안 빠져. 세 개나 빠지네? 세개 나는 아니죠. 유형 25가지 숙제예요. 25가지잖아요. 어허? 맞네? 여기가 사원이? 함수가 더 많아. 함수가 더 재밌어. 갑시다. 산술기하 평균. 의미부여 그런 거 안 합니다. 산술평균, 뭐 기하평균 그런 거 안 해. 근데 뭐 그렇게 생겨 먹어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 관계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갖다 막 의미부여는 안 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산술기하평균 언제 쓰냐면은 이게 더 중요한 거지. 양수 조건에 사용합니다. 양수 조건에서. 산술기하평균은 양수 조건에서 사용해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 쓰는지가 중요한 거고 갑니다. 처음 시작은 요거부터 가요. 상황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A 양수, B 양수야. 요거는 실수야. 맞지? 실수. 다시 얘도 실수야. 근데 실수 두 개를 빼잖아? 그래도 실수야. 부터 시작을 해요. 실수를 제곱하지. 제곱하면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할 거야. 그래야지 다음 조건들을 잘 해석할 수 있어요. 그치? 계속 출발. 전개하잖아? 그럼 얘 뭐가 되냐면 A에다가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2배 루트 AB라고 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이렇게 표현된 거다. 여기 있는 2배 루트 AB를 우변으로 이항했더니 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결과가 뭐보다 2배 루트 AB보다 더 크거나 같아요. 의미부여를 뭐 굳이 한번 해보자면 양변을 2로 나누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이 됩니다. 2로 나눠요. 그럼 2분의 A 플러스 B라는 거와 루트 A, B 사이의 관계야. 이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고 되는 거다. 얘를 우리가 어떤 숫자를 놓고 두 수의 평균을 구해봐 라고 하면은 두 개 더해서 2 나누잖아. 그치? 산술평균. 요거는 기하학적 평균이라고 하는데 의미부여할 필요가 없어서 기하평균. 곱에 루트 씌운 게 기하평균이다. 의미부여할 필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산술기하 평균은 요거 갖다 이야기하면 되겠구나. 이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선생님, 요거는 그럼 언제 쓰여요? 라고 하면 언제 쓰일까? 언제 쓰여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입니다. 1번. 합의값이 일정할 때야. 합의값이 일정하다. 합의값이 일정해요. 그리고 곱에 대한, 지금 선생님 저거 보고 쓰는 거야? 곱에 최대값이 궁금해. 최대값이 궁금해. 그때 사용하는 게 저기는 산술기하다. 합의값이 일정하다는 건 두 개 더하는 게 일정하대. 어떤 숫자야. 이거 곱한 값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산술기하야. 이거 보고 쓴 거야, 선생님은. 알겠지? 두 번째 2번 가요. 2번은 곱의값이 일정합니다. 곱의값이 일정하다. 일정해요. 그때 합의 최소값이 궁금해요. 그러면은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합니다. 이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기해 볼게요. 요거는 니네 머릿속에 다 집어넣어놔야 돼. 여기까지는 다 집어넣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요거야, 요거.
A 더하기 A분의 1에, 그치? 얘는 곱했더니 값이 1로 일정하네? 요 덩어리랑 요 덩어리 곱했더니 1로 일정하네? 그럼 곱의 값이 일정하대. 그럼 더한 거에 대한 무슨 값을,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럼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A가 양수란 조건하에 아무 생각 없이 산술기에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냥. 알겠지? A고 B가 A분의 1이야 라고 생각하면 얘는 크거나 같겠지. 2배 루트 A 곱하기 A분의 1보다.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가 되냐면 여기는 2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다. 1차적인 건 요거예요. 됐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로 한번 돌아볼까? 그럼 얘는 선생님 요거는 요 등호는 언제 성립해요? 라고 하면은 등호 이거 같은 아까 그 대소관계 구할 때 했었지. 얘 조건 변함없이 다 동일한 거고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는 얘가 0이 됐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치? 0이 되는 조건을 찾는 거니까 속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돼요. 그럼 속에 있는 값이 0이 되려면 A랑 B랑 같을 때만 0 되지 않을까? 여서 등호 성립 조건이 A랑 B랑 같을 때야.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선생님 이거 왜 필요해요? 라고 하면 다시 올 걸로 얘에 대한 최소값을 고르세요 라고 하잖아? 그럼 최소값은 2야. 그렇지? 그럼 얘가 2가 된다는 거는 여긴 요 등호 성립한다는 거 아니야? 등호 성립하지 않으면 얘가 2보다 큰 거잖아. 그지? 얘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얘가 최소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 최소값은 2고 최소값이 2가 되게 한 A 값이 얼마야? 라고 하면 등호가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는데 A랑 B랑 같으면 돼요. 이렇게 된 거라고. 됐나? 등호가 성립하려면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A랑 B랑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그때 그래야지 요게 최소값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거다. 됐지? 그럼 요거에 따른 값을 구해보자 라고 하면 A제곱이 1이 되면 되고요. 그렇지? 만족한 A값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당연히 산술기와 평균에 따라서 값을 맞는 거니까 음수 안 돼요. 양수만 된다.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2가 될 거고 그때 해당하는 A값은 얼마야? 1이야 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기본적인 것도 쭉 가고 있는 거다. 그럼 다시 가볼까? 다시 가보면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양수 조건이에요. 양수 조건에서 A 더하기 2A 더하기 A분의 8에 대한 최소값을 골라볼까? 이것도 고를 수 있겠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는 거야. 그치? 똑같이 가서 크거나 같습니다. 연습. 2배 루트 2개 곱이니까 얼마 들어가요? 16 들어가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가 되는 게 맞냐면 8이야 8. 이렇게? 그럼 등호 성립 조건이 뭐예요? 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2A랑 A분의 8이 같을 때 최소값이 얘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양변이 똑같이 나누고 A만큼 곱했더니 A제곱이 얼마 될 때 4가 될 때 최소값이 얘가 됩니다. 다시 A 값이 얼마가 됐을 때 2거나 마이너스인데 음수 안 돼요. A 값이 2가 될 때 최소값이 얘가 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 아무것도 없지. 어떻게 쓰고 왜 이렇게 하는지만 잘 알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까? A 플러스 B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에 최소값을 골라볼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 지금 산술기와 평균밖에 안 알려줘놓고 이거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겠지만 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방향을 여러 가지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분배할 거다. 이렇게 분배했던 1에다가 더하기 A분의 4B 되지? B분의 4A라고 되겠지? 이렇게 분배했더니 플러스 A분의 B 되고요. 분배했더니 얼마? 4라고 되겠다. 다시 볼까? 얘는 그럼 5 플러스 B분의 4A에다가 더하기 A분의 B를 더한 결과랑 얘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는 곱해값이 일정하잖아?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전체에 대한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거 되겠지? 그럼 구해볼까? 어떻게 가? B분의 4A 플러스 A분의 B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2개 곱보다 얼마? 4보다. 얘의 최소값이 얼마야? 4구나. 이 전체에 대한 최소값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9라고 되는 거다. 이렇게. 그렇지? 그럼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한 A, B 조건은 뭐야? 라고 하면은 최소가 되려면 이 등호가 성립해야 되잖아.
등호 성립 조건에 의해서 B랑 4A랑 B분의 4A랑 A분의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고 그 값이 9가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다. 뭐 조건 값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됐지? 여기까지 잘 왔으면은 산술기하 평균은 솔직히 끝난 겁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끝난 거야. 끝난 거. 지금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더 보여주고 끝이에요. 갑니다. 저 하나 한번 짚고 다시 짚고 갈까? 산술기하 평균 언제 쓸 수 있다고?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부호가 음수인 게 있잖아? 절대 못 씁니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양수 조건 하에 뭘 구하라고 하면 산술기하를 쓰는 거냐면 합의값이 일정하네? 또는 고배값이 일정할 때 어떤 거에 대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쓰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요것만 머릿속에 쫙 있으면은 여기 있는 이 조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리고 조건은 직접 만들어 쓰면 됩니다. 알겠지? 저것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가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자, 가보자. 야, 이거 심플한 게 없냐? 저기 있다. 865번으로 갑니다. 865번. 연습을 해봐야지요. 같이 갑시다. 865번. 양수 XY야. 오케이, 좋아. 양수 XY에 대해서 2X 플러스 3Y가 얼마냐면 6이에요. 그렇지? 요거 띡 줘놓고 X 곱하기 Y에 최대값을 고르래. 이렇게? 저거 쓰면 되겠다. 합의값을 알잖아? 곱에 대한 최대값 고르래. 산술기하 쓰면 돼요, 그냥. 그치?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몰라. 2x 플러스 3y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뭐보다? 2개 곱인 6xy보다. 근데 요게 문제에서 6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6. 그치? 양변 2 똑같이 나눠 3이에요. 얘는 얼마? 루트 6xy야. 대소관계만 안 바뀌면 된다고. 양수잖아? 제곱합니다. 9에요, 9. 얘는 얼마야? 6xy야. 그래서 x 곱하기 y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냐면은 최대값은 얼마냐면 2분의 3이야. 이렇게까지 일단 됐지. 최대값은 구했어. 2분의 3이라고.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가 되게 하는 x값과 y값이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그 최대가 되려면 여긴 요 등호가 성립해야 돼. 요거. 얘가 성립해야 돼.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2x랑 뭐랑 같을 때? 3y랑 같을 때야. 그럼 요때 해당하는 x값 y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2x 플러스 3y가 6인 상태에서 그치? 2x랑 3y랑 같을 때 최대값이 2분의 3이 나와요 라고 했으니까 그냥 연립하면 되겠지. 그치? 2x 대신에 3y 집어넣어. 그럼 6y가 얼마예요? 6이다. 그래서 y값이 얼마야? 1이에요. y값이 1이니까 x값은 얼마라고? 2분의 3이라고 얘기되는 거다. 그래서 x가 1이고 x가 2분의 3이고 y가 1일 때 최대값이 2분의 3이 나와요 라고 이렇게 되는 거다. 조건 해석이고 이게 식이 좀 복잡해 보였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뭐냐면 합의값을 알고 곱에 대한 최대값을 구하래. 그냥 형식상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고 그 다음 생각 그 다음에 하자. 그리고 등호성립 조건은 언제 되지? 이렇게 찾아 올라가면 된다. 자, 다시 하나 더 합니다. 더 해보자. 866번도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같이 866번은 경우가 좀 달라서 이렇게 A 곱하기 B가 18이야. 4A 더하기 2B의 최소값을 고르세요. 이거지, 그치? A 곱하기 B가 18이고 4A 더하기 2B에 대한 최소값을 고르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모양에 따라서 산술기하를 그냥 쓰면 됩니다. 되거나 돼요. 루트 8AB보다 이렇게 집어넣고 결과치만 구하면 되겠지. 그 모양 따라 쓰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합의 모양에 따라 쓰는 거다. 얘도 어떻게 했어? 합의 모양에 따라 쓰는 거야. 곱하면 어차피 다 똑같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다시 앞으로 가요. 앞으로 와서 861번으로 갑니다. 시간이 많네. 861번으로 갑니다. 봐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게 뭔 소리야? 전혀 필요 없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지. 근데 얘는 문제에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마이너스 1만큼 좌변으로 이양해서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고 싶어요. 요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다. 예. 가볼까?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랴? 9x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야. 얘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값을 구해봤는데 이거 안 돼. 왜 안 돼? 고배값이 일정하지 않잖아. 최소값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배값이 일정할 수 있도록 내가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9 곱하기 x 플러스 1을 맘대로 9를 더한 거지, 그치?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를 그리고 뒤에다 9를 뺀다. 요거에 대한 최소값이 궁금해요 라고 했으니까 이제 뭘 쓸 수 있어? 산술기하를 쓸 수 있어요. 고배값이 일정해서. 그치? 산술기하 써서 요거에 대한 최소값을 골라봅시다. 9x 플러스 1 곱하기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9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2개 곱 얼마? 81보다. 그럼 요거에 대한 최소값은 얼마냐면 18이네. 전체에 대한 최소값은 그래서 얼마예요? 18 마이너스 9라고 해서 최소값은 얼마? 9라고 되는 게 맞겠다. 그럼 그때 x값을 구해볼까? 라고 했으니까 요 등호 성립할 때 성립하겠지? 등호 성립하기 위해선 여긴 얘랑 같으면 돼요. 그래서 9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분의 9가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맞지? 그럼 다시 9 나눠 x 플러스 1 곱해.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 1 되면 된다. 그래서 x 플러스 1은 얼마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1은 0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1일 때고 만족한 x가 얼마였을 때 0일 때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요거일 때 최소값은 2예요. 이렇게. 오케이?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딱 하나 남았어. 이제 없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딱 요거 마지막이야. 마지막. 이제 볼까? 요거는 쪼갤 거예요. 쪼갤 거. x분의 y, x분의 z, y분의 x, y분의 z, z분의 x, z분의 y 이렇게 쪼갰다. 그치? x분의 y 더하기 x분의 z 더하기 y분의 x 더하기 y분의 z 플러스 z분의 x 더하기 z분의 y예요. 이렇게 돼 있다. 선생님 이거 갖다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은 산술기의 모양을 만들 수 있지. 봐봐. x분의 y랑 요거 그리고 플러스 y분의 x만 한번 떼서 생각해볼까? 근데 요거는 좀 잘 봐야 돼. 이거 뗐어요. 두 개. 쟤에 대한 최소값을 따로 구할 거야. 그리고 x분의 z랑 또 z분의 x도 따로 떼서 얘만 최소값을 따로 구할 거야. 이렇게. 봐봐. 끝까지 봐야 돼요, 이거. y분의 z랑 z분의 x도 z분의 y도 따로 떼서 이야기할 거야. 그럼 전체에 대한 최소값의 합을 구하면 되겠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산술기하 쓰잖아? 얘는 크거나 같아. 뭐보다? 2보다. 맞지? 얘도 크거나 같아. 2보다. 얘도 크거나 같아. 2보다. 그래서 얘에 대한 최소값이 6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안 되는 거고 조건이 꼭 달려 있어야 되는데 얘가 최소값이 2야 라고 하려면 x랑 y랑 어때야 돼? 같아야겠지? 쉽게 얘기해서 여긴 얘랑 같아야 되니까 x랑 y랑 같아야 됩니다. 얘가 최소값이 2야 라고 하려면 x랑 z랑 같으면 돼요. 얘가 2야 라고 하려면 y랑 z랑 같으면 됩니다. 근데 얘 세 등호가 다 성립하도록 할 수 있지.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의 최소값을 구해보래.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에다가 예를 들어서 x분의 z 플러스 z분의 4x에다가 얘는 y분의 z 플러스 z분의 x, z분의 y 얘에 대해 다 더하는 거에 최소값을 구해볼까? 라고 하면 최소값이 얘는 크거나 같아요 2보다 요건 크거나 같아요 4보다 요건 크거나 같아요 2보다 라고 해서 최소값이 8이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알겠나? 두 개의 차이를 왜 안 되냐면은 요 등호가 다 성립해야지 너 최소값 2, 최소값 4, 최소값 2 될 수 있잖아? 등호가 다 성립한 x, y 값이 없어요. 양수 x, y, z에 대해서는 얘는 x랑 y랑 같아야 되고요. 그렇지? 요거는 2x랑 z랑 같아야 돼요. 얘는 y랑 z랑 같아야 됩니다. 요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게 하는 x, y, z가 있나? 없어요. 다 만족하는 거 없어. 양수 x, y, z에 대해서. 세 조건이 다 만족할 수 없다는 거는 등호가 두 개 들어가도 얘는 등호가 못 들어간다. 얘가 등호가 들어가잖아? 그럼 얘 등호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냐면 요거에 대한 총 합은 8보다 커요 라고 요 정도밖에 표현 안 됩니다. 알겠지? 여기는 얘는 세 개 다 만족할 수 있잖아 등호가. 그래서 얘는
이 덩어리는 얘는 6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최소값이 6이 되는 건데 얘는 8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알겠지? 이게 잘 이해해놓고 나중에 기일이 나온단 말이야. 기일이 기억 니은 되게 쫙 해갖고 이거 딱 나오고 얘 8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럼 애들이 여지없이 다 동그라미 쳐요. 아 오케이 이런 거 배웠어 해갖고 얘는 각각 쓰면 돼 해갖고 여전히 동그라미 친단 말이야. 이거 등호 성립할 수가 없다. 알겠지? 절대부등식에서는 변수를 아끼지 않아요. 이 표현만 하면 돼서 나중에 연립을 하든 뭘 하든 변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반지름이 10이야 10 갑니다. 이 사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대. 가로의 길이 x라고 하잖아? 그럼 얘도 x네. 원 중심부터 여기까지 x. 대칭돼 있어? x. 그럼 높이를 그냥 y라고 하자. 이렇게. 문제에 찾고 싶은 게 뭐야? 2xy의 최대값이 궁금해요. 최대값이. 이 최대값 찾으려면 x랑 y 사이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원이잖아 원. 그 뭐 이용해요? 반지름 이용합니다. 이렇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얼마예요? 100이에요 100. 이렇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아요 2배 루트 2개 곱보다 x제곱 곱하기 y제곱보다. 근데 x 양수잖아 y 양수잖아 루트 벗고 그냥 나와. 얘는 얼마고? 100이고. 그래서 얘는 100 얼마? 2배 xy야. 그냥 나왔네? 2xy 최대값은 100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변수를 아끼지 않습니다. 변수 아끼지 않고 그리고 뭘 구해야 되는지 표현해 보고 그거에 대한 관계식을 만들어 보고 밑에 있는 것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관계식 만들고 표현하고 산술기 어떻게 쓸지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